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영상이죠. 자,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자질 5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도덕적인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객관성,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업 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 이거 5가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한국 직업사전에 부가 직업 정보 중 육체 활동의 구분 4가지를 쓰시오니까 우리 균, 웅, 언청 해서 외워볼게요. 자, 균형 감각, 웅크림, 언어력, 청각 4가지, 육체 활동 4가지다. 균, 웅, 언청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심리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험자 변인 중에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강화 효과, 우리 강화란 단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 말 그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기대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 대한 기대죠. 또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코칭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검사 내용에 대한 방법이나 설명, 그리고 지시, 조언 등의 행위가 죄송합니다. 결국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의 8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요거 2022년 2회 출제됐었던 문제죠. 자, 목표의식이랑 평가 및 재투입은 우리가 제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6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 대안, 괄호 닫고, 대한, 열결실, 가의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그리고 가치평가, 의사결정 요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만 쓰시오. 혹은 3가지 설명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 5가지 외워두시고 3가지는 설명할 방법을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억압부터 볼게요. 자,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고요.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퇴행, 미숙한 행동을 보이던 과거로 퇴행하는 거죠. 그리고 승화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승화이고요. 동일시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동일시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쓰는 거 외워주시고요. 3가지는 설명할 수 있게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일기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진로 자서전은 과거고요. 의사결정일기는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 자서전 보시면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진로 자서전이니까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자유롭게 기술하게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쓰셔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일기는 제가 그럼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담자의 현재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술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일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일기 추가로 진로 자서전의 보충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의사결정일기다.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충분히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지정서적 상담이론에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3가지 당위성을 쓰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자, 타, 세죠. 자, 자타세입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 타인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나타나는 당위적 신념이죠. 예를 들어 타인은 나를 합리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 종업원은 나에게 친절해야 된다. 종업원이라면 나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하겠네요. 자, 내 친구는 나에게 꼭 친절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당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자, 환경이나 상황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야 한다.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혹은 세상은 반드시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당위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학에서 가치사용법 6가지 쓰시어 보겠습니다. 존과 백절체자죠. 존과 백절체자. 자,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자, 요거 과거의 선택 조사하기 아니고 회상하기죠. 그리고 백일목 말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그리고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자, 매기기가 오타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존과 백절체자, 존과 백절체자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 하냐면은, 자, 정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정상 분포, 정규 분포에 생긴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주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완곡화 방법은요, 수집된 자료가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가지도록 점수를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부분들에 점수를 조금 더하거나 모든 점수를 10점씩 더하면은 다 똑같은 점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모든 점수에 10점을 더하거나 10점을 빼서 모양을 바꿔준다. 이게 완곡화 방법이고요. 절미법은 편포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단 편포가 작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 요렇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 부분이 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입니다. 요럴 땐 그냥 잘라버려서 우리 요 모습만 보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적 환산법은요, 각 점수들의 100분위를 찾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가 있겠죠. 그 Z점수를 찾는 것을 우리 면적 환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닌데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전 효과죠. 자,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임금이 상승하죠. 자,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임금이 상승하겠죠. 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고용이 감소하죠.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즉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때 발생한 실업자분들이 비조직 부문, 노조가 없는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임금이 감소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는 이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노조의 등장으로 임금이 상승했다부터 쭉 풀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해하면서 설명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외워지실 거고요. 자, 위협 효과입니다. 자, 우리 이전 효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했죠. 자, 이전 효과로 인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이 시작되면은 비조직 부문에서도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노조가 결성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우리 노조 없었는데 갑자기 왜 노조 만들려고 그러지? 얘네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가 임금을 좀 미리 올려주자. 노조 만들기 전에 미리 올려주자라고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용자 측면에서 임금을 미리 인상해주는 거다라는 게 위협 효과다. 그렇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에서 노조가 발생될 것을 예방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미리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위협 효과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업상담사 실기에서 중요한 내용 120문제 살펴봤지만 우리 합격 기준은 150개 정도 이상 150개에서 180개 사이를 암기를 해주시는 게 보통 합격선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120개는 꼭 알고 시험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입니다.